정부의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 추진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은 좋지만 실제로 상생과 이익 배분에 효과가 의문이 되고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에 비판의 목소리도 거셉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시고 관련해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과 공유제나 협력 이익 공유제. 네. 어쨌거나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고 이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상생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살길을 터주겠다는 건데 네. 이번 추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큰 틀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제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여하지 않는 대기업에 대해서 뭐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크게 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제 대기업 입장에서는 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뛰어들지 않았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부작용 이런 부분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한 기업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기업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기업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것은 저는 대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중소기업의 기반이 탄탄해질수록 대기업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인센티브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취지는 좋은데 논란이 참 많습니다. 일단 재계나 여러 학자들은 반시장적인 법안이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시장 경제 논리에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 경제 논리라고 하는 것은 뭐 상생의 의미보다는 사실은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최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본주의나 시장주의가 모든 게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수정된 자본주의를 채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본주의에 맡겨놨더니 시장 경제에 맡겨놨더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공정거래도 필요한 것이고 상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경제 구조가 탄탄하게 가려면 대기업만 커지고 중소기업만 망하는 이런 구조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실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대기업이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본사 같은 경우는 이익을 많이 가지면서 중소기업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구조 아니겠어요? 네. 이런 구조를 깨기 위해서 정부가 세제 혜택이나 아니면 인센티브 제도를 줘서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내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주겠다는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크게 시장 경제를 해치는 그런 행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강제성을 띠느냐 안 띠느냐 이 또한 또 좀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정부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을 결정을 하는 입장인데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 자체가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려는 그거예요. 네. 법으로 만약에 만들어 놓으면 대기업 입장에서 하지 않았을 때 올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정부는 철저히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절대로 주지 않는다. 동참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 네.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다만 근데 이렇게 볼 수는 있죠. 동참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차별이 될 수 있는 그렇겠네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 참여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줘서 참여를 더 독려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이제 한쪽에서 보면 참여하지 않았을 때 그걸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큰 틀에서 보면 저는 국민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민적 관점이나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본인들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게 강제로 안 하면은 벌금을 물린다거나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이나 아니면 기업체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경제 분위기 속에 기업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예. 기존에 이제 성과 공유제만 보더라도 전체 대기업 중에서 6% 정도만 참여한 걸로 나오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6% 참여한 것도 저는 인센티브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만 해도 정부가 인센티브를 크게 주진 않았어요. 성과 공유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했지만 예컨대 2004년도에 포스코가 처음으로 여기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성과 공유제였죠. 그때 155개사 중소기업과 공유제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약 5,633건의 결실을 맺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원가 공개를 해라. 중소기업이 원가 공개해서 그 원가 공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혜택을 주는 제도였는데 원가가 공개되면서 도리어
제품 납품하는 단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 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과 공유제는 6% 정도만 참여한 상황이 인센티브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번에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하려면 정부가 좀 더 인센티브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대기업 중에 중소기업과 이런 상생 모델을 만들어내고 또 이익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그런 제도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을 좀 많이 해줘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도 뭐 SK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지금 예. 제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참여 기업은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확장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만한 대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기업 간의 충분한 합의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 협력 이익 공유제가 제대로 이 작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짧게 좀. 예,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인센티브 강조해라. 네. 그러니까 세금 감면해주는 이런 방법을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네. 대기업들과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이 협력 관계를 통해서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협력 이익 공유제 도입을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경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